갔다 하는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인연이 겹쳐가지고 전부 아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게 뭘까? 제일 큰 거 바다? 그러니까 우리 내 강의를 오래 들은 사람들은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오래 들은 사람일수록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 알아맞히는 사람은 제일 큰 걸 주겠어요. 뭐게? 허경영? 허경영, 내가 허경영을 질문한 게 아닌데,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크다는 건 물질적으로 제일 큰 거. 우주가 크죠? 우주가 제일 크지?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큰 게 뭐냐 그럴 때는 안과 밖이 없는 거. 알겠죠? 되게 큰 거는 안밖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주에 안과 밖이 있을까? 없어요. 형상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 진짜 큰 거는 우주 하면은 우주 바깥이 있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거는 안밖에 없는 거야. 안밖에 없는 거. 안밖에 없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행자죠? 행자죠? 도자죠? 가도 끝이 없는 것이야. 알죠? 그러니까 일시무시 일종무종일이지. 그죠? 가도 끝이 없다. 일시천부경에 나오잖아. 일시무시 일종무종을 한문으로 너자로 할 때는 행행도처야. 가도 끝이 없어. 다다르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다다르지 않나. 행행도처, 지지발처, 지지 거치는 곳이 없어. 행행도처, 지지발처. 뭐 이렇게 쓰면은 맞는 말이야.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다는 뜻이고 이거는 도달한다는 뜻이야. 도달해도 다 온 것 같은데 또 끝이 없는 거야. 가도 끝이 없고 도착해도 끝이 없는 도착.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깥에 보는 저 은하계. 알겠죠? 그러니까 저 은하계가 끝이 있으면 그 바깥에 또 뭐가 있겠지? 그 끝이 스레트로 막아놨으면, 콘크리트로 막아놨으면 그 바깥에 또 뭐가 있겠죠? 그럼 끝이 있을까? 그러면 영원 무궁토로 가도 끝이 있을까?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만약에 끝이 있으면 이 공간이 허공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하면 죽을 때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 알겠죠? 무한대 공간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요? 작죠?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이 창세기 불교 기독교에서는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영원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존재야. 이 우주 생명체야. 그 우주 생명체가 없어지나? 영원히 살아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데 장소는 바뀌어. 오늘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일요일 날까지 살아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내일 약속한 게 100% 지켜진다고 볼 수 있나? 내일 약속하러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미국에서 출장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자기 딸한테 메시지 보내 안 보내? 잘 있으라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이 마누라한테 메시지 보내.
여보 지금 비행기 추락하니까 땅에 닿기 몇 초 전이야. 그럼 나는 저 세상 가니까 나중에 보자. 이러고 죽어. 그죠? 그 미국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타죠? 짧은 비행기, 미국 자체는 비행기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야. 언제나, 내가 이 비행기를 탔는데 내린다? 이거를 보장하는 사람은 대통령 전용기도 보장하나? 없어요. 오직 보장하는 사람은 신인 허경영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 나무 이파리가 시퍼런 게 떨어지듯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은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야, 이거 허경영을 오늘은 보는데 내일은 내가 백궁으로 가버리겠구나. 모레 백궁으로 갈지 아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백궁으로 빨리 갈 만한 사람은 좀 천천히 가라고 붙들어 놨죠? 30년, 40년 있다 가라고 내가 해놓은 사람이 여기 한 10명 있어요. 실제는 명이 다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나 내과 의사, 외과 의사들도 남 잘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놔 수 있죠? 그러니까 애를 낳다가 죽어서 저 세상에 이미 예비가 돼 있는데 누구 집으로 가기로. 근데 의사가 딱 애를 잘 낳아버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여자가 많이 있죠? 지금 애 낳은 여자들 중에 30%가 죽어야 될 귀신들이야. 저 세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녀. 누가 살려줬죠? 의사가. 그리고 의사가 없을 때는 하혈을 많이 하면 애 낳다가 죽어요. 그 애 나오는 시간이 길면은 엄마가 죽는 거야. 그 애가 전생의 원수야. 그 엄마를 잡으러 왔어. 근데 요새는 전생의 원수 앞으로 여자 뱃속에 들어갔는데 애 낳다가 못 죽이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가지고 부모 속을 또 그만큼 새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는 그런 원수는 낳다가 다 엄마도 가고 애도 가고 서로 갚버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잘 갚았는데 이제는 원수를 못 갚는 거지. 이거 병원에 의사들이 있는데 원수를 마음대로 갚을 수가 있나? 교통사고로 갚는 거야. 교통사고로 직사를 시켜버려 그냥. 이렇게 달려오는 차를 반대편에 오는 차가 졸다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도 도로가에서 마음대로 피할 수가 있나? 못 피해요. 그리고 이 조는 운전수는 갑자기 들어와. 갑자기 들어오지 저쪽에서 뭐 조금씩 들어오지 않아요. 눈 깜빡 사이에 핸들이 팍 틀어지면서 잡버려. 그러면 그냥 멀쩡하게 잘 키워놓은 대학생, 그 잘 키워놔서 31살에 장가간 사람이 그냥 청산가부를 만들고 그냥 그 여자는 다시 시집가. 요새는 시집이라도 갈 수 있지. 옛날에는 가부가 되면 끝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부 되면은 뭐가 있었어요? 뭐요? 옛날에 가부 되면 못 갔죠? 뭐? 그래서 옛날에는 형사 치수제가 있었어. 형이 죽으면 누굴 데려가? 형수를 데려가는 거야. 형사 치수제. 그 글자도 써본 지 오래됐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마누라가 있어도 형수하고 같이 자야 돼. 그래가 형수한테서 애를 낳아서 그 손을 이어줘야 조상들이 꾸지름을 나중에 죽었을 때 조상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죽어버려. 형수가 애가 없네. 뭐 애가 있든 없든 형수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돼. 근데 형수가 되게 못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형님이 죽을까 봐서 걱정이야. 아니 근데 무조건 형님이 죽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자기 마누라가 있어도 양쪽 집을 거느려야 돼. 그 옛날에는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재산이 없어. 그 재산은 동생께 돼. 우선 이해가죠? 동생 재산이 되지 여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법이 법적으로 없어. 모든 논문서, 반문서는 남자한테만 이전이 되는 거야. 옛날에 그랬죠? 그럼 모두 여자가
종사를 해가지고 뭐 논문서를 사고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에게는 전답을 안 줌으로써 여자가 남자 말을 듣고 기속해서 이어져 가게끔 만들어 놨던 거야. 그게 유럽과 아시아가 똑같아요. 그래서 형사치수제, 형사니까 뭐 경찰서 형사가 아닙니다. 형자가 이 형이 죽는다는 소리야. 형사, 치수제, 치한다. 치수제. 그러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자기가 치한다. 이게 형수 숫자야. 그러면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형수가 늙고 못생겼을 때는 무진장 괴로운 거야. 근데 형수가 이쁘면은 금방 치수제가 되는데 형수가 마음에 안 들고 못생겼을 때는 이게 미적미적하고 싱할 거로. 그러면 형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야. 동생이 자기하고 자면서 돈도 좀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형수가 배기 싫으니까 안 가버리면 그 형수는 보리밥도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수가 난 자식은 돈도 없어. 재산도 못 누려. 그러니까 형수가 애가 없을 때는 반드시 자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돼. 그래 형님의 족보에 올라가. 그러면 그 족보가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는데 다른 남자가 잡버리면 족보 성이 바뀌어버려. 그 대가 끊어지니까 반드시 형님의 대를 동생이 가서 섹스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야. 요새는 또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 형사치수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은, 우리가 만드는 이 법은 굉장히 안 좋은 법이 많아요. 알겠죠? 요새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좀 이쁘다 그래도 성추행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저 여자 참 되게 이쁘다 그러면 직장에서 고발당해요. 맞아. 이쁘다는 것도 추행이 맞죠? 추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법이 너무 발달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음란 행위는 얼마든지 하면서 그게 문란한데 법은 첨단을 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막 술집이고 뭐고 여자들이 해방이 돼 있는데 이쁘다 소리만 하면 성추행이야. 그럼 이게 뭐요? 이게 멀쩡한 다 키운 남의 아들 감옥 집어넣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키우는 남의 아들이 학교 선생 고시 붙어서 들어갔어. 그래 간신히 선생이 됐는데 외당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야. 그런데 교실 학교 가서 여선생이 이쁘니까 이쁘다 그랬는데 그 여선생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 학교 쫓겨나 성추행 걸려. 여러분은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죠. 큰일 나. 진짜 업을 짓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남녀 관계는 그렇게 좀 그렇고 그렇게 돼야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섞이게 돼 있는데 너무 법을 발달시켜 버린 거야. 법의 잣대를.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악용하는 극과 극을 달려요. 한쪽에서는 이쁘다 그래도 추행이야. 성추행에 걸려. 한쪽에서는 여자들 수도 없이 술집에서 데리고 자고 뭐 그냥 뭐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내 여자 저 여자가 없어.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키우는 젊은 애들 신세 망쳐버려. 성추행법으로 만들어가 팔찌 차고 다니게 만들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법이 발달될수록 나라는 망한다. 우리는 법 없이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지나치게 법이 발달되거나 지나치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걸 재미로 하거나 지나치게 자기가 대한민국 성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러면 되나?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발생해버려요. 알겠죠? 밥을 못 잡섰나? 그런데 요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목소리가 작아도 이해를 해. 저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지. 늦잠 자고 느긋하게 온 사람들이야. 여기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느라고 선착순 돌아오느라고 피곤하죠? 목소리가 좀 작아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 말에 아주 잘 들어보면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법을 잘 지켰으면 중산층 서민이 붕괴됐을까 안 됐을까? 안 해놔야지. 안 해놔야지. 엉뚱한 것만 첨예하게 법을 따져. 남녀 문제만 첨예하게 법을 따지지.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거, 국가의 세금을 걷어들인 거, 여러분한테 그렇게 첨예하게 따져서 놀아주나? 누가 죽든 저 집이 어떻게 됐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거 신경 쓰나? 안 써. 내 말 이해가죠?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그렇게 하면 다른 것도 좀 잘해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아니, 대학생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나이 30, 40이 되도록 취직을 못 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거, 대통령, 국가에서 신경 쓰나, 지금? 못 쓰고 있어. 나는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야 될 거야. 맞아요. 너무 법만 내세우지 마라 이거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법을 초월하라 이거야.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봐요. 연민의 정이 없지? 남자가 출근할 때 제일 큰 에너지가 뭘까?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야 직장 오늘 잘 갔다 오라, 차 조심해라. 그게 에너지일까? 거기에서 에너지 받는 사람 있을까? 없어. 아버지가 야 임마 차 조심해, 잘 갔다 와. 이거 에너지 받는 남자 있을까? 다 늙은 아버지가 야 임마 차 조심해, 잘 갔다 와라. 이러면 에너지 받을까? 늙은 어머니가 야 너 차 조심해, 잘 갔다 와. 이런다고 에너지 받을까? 마누라가 맨날 싸움 박잖아. 마누라가 여보 잘 갔다 와. 그럼 에너지 받을까? 에너지가 빠져버려. 직장에 가는 아버지를 보고 꼬마 5살짜리 애가 와서 아빠 뺨에 뽀뽀를 해주면 그 보통 재수가 좋은 날이 아니야. 뭔지 알죠? 분명히 아침에 직장 가는데 그거 딸내미는 골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저 아빠가 날만 하면 요게 일어나는 거야. 영악해. 그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나가서 저 아버지 모가지를 잡아 당겨가지고 뺨에다가 뽀뽀를 딱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만큼 그날 기가 펄펄 살아가 돌아다니는 남자가 있을까? 없어요. 걔는 나가서 그 아빠는 물건만 좋은 것만 보면 저거 딸내미 생각이 나. 아유 우리 딸 갖다 주면 좋겠다. 뭐 장난감 가게 앞을 못 지나가요. 이뻐서.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를 거느리고 살았어. 그래서 아빠를 꼼짝 못하게. 남동생이 남자 오빠가 5명 있고 막내딸을 낳았다. 그러면 어떨까? 그냥 아빠가 집에 오면은 아들은 한 쳐다봐 전부. 그 막내딸만 야 애 어디 갔냐? 여기 애들이 5명이나 있잖아요. 얘들 말고. 걔들은 애로 안 봐요. 속색이는 놈들을 봐버리지. 야 임마 저리 가 전부. 그런데 막내딸만 찾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막내딸이 딱 오면 무릎에 딱 얹혀놨고 통닭 사온 거 막내딸부터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막내딸을 너무 이뻐하면은 그 막내딸이 복덩어리야. 그 집에 복을 주는 애야.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막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너 인마 공부 못하고 이 성적표가 이게 뭐야 소리 지르면 가서 아빠 오빠한테 그러지 말어.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내딸 말은 지금 아버지가 꼼짝을 못해. 그럼 오빠는 빵집 맞으면 막내딸한테 가서 부탁해. 야, 나 오빠 운동 하나 사야 돼. 떨어진 거 봐, 이거. 다 떨어졌지? 그렇네. 아빠한테 오빠 운동 하나 사달라고 좀 이야기해. 막내딸이 이야기하면 거절을 안 해. 아빠가, 야, 이리 와. 너 운동 사시노? 이렇게 주는 거야.
딸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명령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 딸내미 같이 그런 딸이 명령하는 거는 잘 듣는데 자기보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좋아해 안 해? 싫어해. 마누라가 명령해도 싫어해. 근데 딸이 명령하는 거는 좋아해 안 해? 좋아해. 딸이 명령하는 거를 남자 아빠가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 보고 막 뭐라 하지 마. 오빠가 용돈이 필요하대요. 10,000원만 달래. 아빠 줘. 이러면은 막내딸이 달라면 꼼짝없이 아빠가 내놔야 돼. 맞아. 그러니까 그 집에서 딸이 파워가 제일 좋은 거야, 막내딸이. 재밌죠? 네. 내가 왜 이야기를 할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까? 남자는 하루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밑에 손자 손녀를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쁘다 소리도 못하게 하니까 이 직장이 살벌해요. 이제는 이건 뭐야, 차 한잔 먹자 그러면 성추행이야. 좀 만나자 이러면 이게 완전 추행범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더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남녀가 이래저래 섞여야 되는데 그게 뭐 몸이 뭐라고 그걸 그냥 금덩어리처럼 그냥 그 말만 꺼내면 뭐 추행이다, 뭐 손만 잡으면 뭐 추행이다 이래서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져 버렸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그래도 혼인을 안 하는데 이건 뭐 남자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어놨고 막 여자들이 막 그걸 막 역으로 이용하고 막 이런 시대가 와 있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이런 시대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이 심각하지 않지? 내가 만났으니까. 그러나 남자가 직장 갈 때는 그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있나? 40에 50에도 직장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희망을 많이 잃어버렸죠. 이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래 있는 거야.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우주가 가도 끝이 있는 곳은 존재하지가 않고 도착해도 도착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으로 도착지를 찾은 사람들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은 허경영을 만나가지고 만약에 안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은 길에 가서 교통사고로 죽든 늙어서 병원에서 죽든 죽으면 또 어디로 떠나야 될지 아무도 몰라.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들의 행선지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 백궁의 행선지라는 것은 100궁, 200궁, 300궁, 400궁, 500궁. 그래서 지구도 5대양을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어요? 이 5대양을 가지고 지구를 쪼가리를 내놓은 거야. 이 지구가 바닷물이 쪼개놨죠? 육지가 바다를 쪼갰나? 바닷물이 육지를 6개로 쪼갰는데 5개의 바다가 육지를 쪼개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이 백궁에 이 1, 2, 3, 4, 500궁, 이 500,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00번 오면은 100궁을 가요. 맞죠? 100궁에 도착해. 그 내가 있는 곳은 몇 백궁이야? 500궁이야. 500궁. 그래 여기 지금 명패하는 사람들이 전부 100궁행이야. 100궁 가죠? 그러면 그 100궁의 별들이 이 태양 있잖아요. 태양. 저거보다 얼마나 크다고 그랬죠? 태양보다? 그 안에서 태양을 만들어내고 부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온갖 테스트를 다 해요. 지구에 여기 이 은하계에 이 우리 은하계에 보낼 태양 사이즈를 거기서 결정해. 그러니까 얼마나 커야 돼? 1000조배가 넘어. 별이 얼마나 커요? 그 넓은 백궁 안에서는 온갖 세트장이 다 있어.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어디라고 그랬죠?
합천 세트장을 가. 합천 세트장에 영화 촬영하러 갔다가 당일에 올라와. 근데 여러분 관광버스 타고 여러분도 좀 갈 거야. 내만 있으면 안 되고 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청와대하고 똑같은 세트장이 있어. 그게 하루 쓰는데 그게 뭐 몇백만 원이래요. 그 영화사가 거기서 나를 찍는데 내가 이제 내 차가 또 가야 돼. 내 롤스로이스가 대통령 전용 차로 둔갑해가지고 촥 내리면 청와대 내가 싹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야. 네. 근데 그 합천에 그 합천 이름이 뭐 하는데 이제 합천 테마파크야. 합천에 있는 테마파크인데 거기에 청와대와 똑같은 세트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청와대 영상은 거기서 찍는다네. 안에 내부도 그렇고 다 같이 해놨대요. 사이즈도 똑같아. 그렇게 산도 뒤에 있고 뭐 똑같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찍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당일로 갔다가 당일 오니까 고생문이 열렸어. 근데 그것이 영화로 나오면 재밌을 거야, 그죠? 내가 탁 대통령 대가 내려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직무하는 거, 뭐 이런 걸 찍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죄를 만난 사람들은 무한정 여행은 가는데 정처불명에 어디로 태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죽음은 없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내일을 기약하기가 어려워. 내일 만납시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야. 내일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 나를 보고 있는 이때가 최고로 행복한 때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백궁에 가서 500궁, 100궁에 도착해서도 500궁 있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알겠죠? 내가 백궁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를 볼 수는 있겠지. 나를 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백궁에 도착하는 시간은 좀 걸리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 네? 맞아,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지금 사람들은 그 5살짜리 딸을 키울 때를 망각해버리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자기 아빠 뺨에다가 뽀뽀해주던 그 딸이 성장하던 그 시기에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애 사진도 제대로 안 찍어놨어. 옛날 아버지들.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영상을 찍어놔야 되는데 이 귀한 딸들이 그 영상이 없어. 5살 때 아장아장하면서 아빠한테 뽀뽀하던 영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 안 많아요? 아빠하고 찍은 사진도 없는 사람이 많아. 알겠죠? 그게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 근데 사람은 그 행복한 때는 그걸 몰라.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하고 있는 요게 행복해 안 해? 행복하죠? 이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다. 그래서